그, 못 와요 오늘. 네 맞아요. 아파서. 네 아시죠? 그래서 찍고 있습니다. 네. 아영이야. 671. 아 잠깐. 600. 71. 빨리 좀 와. 이씨. 영상에 안누리 왜 이렇게 늦게 와? 이게 담기고 있잖아 지금. 슈퍼하다 무리해가지고. 621. 뭐몇 개를 아니 그러니까 71이요. 아 71이요? 체력에 비해서. 그럼 집중해 이제 오늘 시간 되게 중요해. 네, 695번. 695, 672번이요. 672, 677번이요. 77, 678번이요. 78. 왜 이렇게 많아 너무? 여기를 다 모른다는 얘기잖아. 679. 그거 봐. 똑같은 얘기들인데 그러면 이 정도면 702번이요. 702번. 하고 나 1등급도 지금. 아 다 해. 710. 자기 수업도 왜 안 해? 710, 18번이요. 8번, 717번도요. 7번, 721번이요. 21번. 713번이요. 722번이요. 야, 이거 거의 이 정도면 안 풀어보고 723번. 725번이요. 안 풀어보고 물어보네. 아, 쌤, 720번이요. 쌤, 근데 진짜 저 진짜 스카 기록도 보여드릴 수 아니 있어요. 그 725번이에요. 723번이요. 네. 어이구 또 있어? 와 근데 진짜 이제 전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저도 다 했어요. 82번. 12번. 말 세겠다 이거. 그러니까. 야 오늘 그러면 안 되겠다. 4교시까지 그냥 해버리자. 내일 찍. 2학년 수업 가라고 하고 그냥 해. 안돼 쌤 저희 내일 모의고사. 네. 시끄러. 무슨 모의고사 중학교 거 보면서 뭐 이렇게 엄청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그냥 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하는 거지. 700이요. 679, 99. 99, 700. 그럼 숙제 다 아냐 이거? 지금은 남은 거 없냐? 거의 다 나왔어? 끝나겠다. 안 나온 거 없어? 갑니다. 야 근데 진짜 빠르게. 들을 때 제발 딱 적어주면 이거 하지 말고 좀 뭘 갖고 문제를 푸는지 좀 보면서 거기에 집중해. 네. 그리고 도저히 시간 안 될 것 같으면 찍든지. 이거 쓰느냐고 설명 못 듣고 집에 가서 불렀더니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또 그래서 또 그래.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내가 답이 얼마야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지? 네. 갑니다. 671번이요. 뭔 얘기인지 먼저 볼게. 671번. 야, 이 정도 문제면 심각한데? 이걸 물어본 사람은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한지 잘 들어. 지난번에 문제 풀 때 했던 얘기 중에 잊은 게 있어. 아무리 해도 익숙하지 않는다는 건 베껴쓰기만 하지 말고 들어라. 중요한 파트가 있다. 이건 거의 문제 내기가 좀 쉬우니까. 71번에 72번은 내가 지금 더 어려운 건데 풀어줬으니까 질문이 없는 거 아니야? 있어요. 72번. 있어요? 어디요? 세 번째예요. 아 여기 요거 두 개네. 풀어준 건데도 이해가 안 됐다면 졸았냐? 안 풀어줘. 안 풀어줬어? 풀어줘요. 아 진짜요? 할게.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가 알파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 fx라는 2차식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놈이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대입하면 알파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 하나 알려준 거 요거 왜 알려준 거냐면 최고차항 계수를 안 알려줘서 요거 최고차항 계수 찾으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문제가 fx 최고차항 계수가 뭐 1인 fx 그럼 요건 없어요. 그게 없으면 구하라고 있는 거고. 자 fx라는 식을 찾는 방법인 거야. 일단 여기만 잘해도 여기도 비슷한데 이게 좀 어려운 건 변형을 해야기 때문에 어렵죠. 갈게. 요 식으로부터 알고 있는 건 이건 알아. 맞아? 네. 알아. 근데 fx도 2차식이야. 근데 그 식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데 요거를 서점이 필기를 그때 해준 게 뭐라고 했냐면 필기된 게 있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무슨 식이 써있게? 몇 번째 쓴지 몰라. 방학 때부터 서너 번 쓴 것 같아. F 베타라고 써있으면 이 오른쪽이 베타에 해당되는 문자로 식이 나타내져야 X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식을 쓸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F 알파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여기가 뭐가 베타가 써있지.
네. 베타 대신에 알파에 대한 식을 쓰라고. 어떻게 해요? 여기 있잖아. 베타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1 1 알파 쓰면 끝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써진다는 거야? F 알파가 베타 대신에 1 알파. 그러니까 F 알파가 1 알파. 그럼 알파에 대한 식으로 써진 거 아니야? 네. 요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거의. 그러면 얘는 알파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1 베타. 식이 똑같기 때문에 문자만 잘 바꿨습니다. 그러면 F 알파가 F 베타가 1 베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잘 봐야 돼. 이제 요식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제. 그러면 요 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빨간 걸로 써줄게. 그냥 한 줄 더 써주고. 그럼 F 알파 더하기 알파 빼기 1은 0 이거죠. 얘도 F 베타 더하기 베타 빼기 1은 0 이거죠. 근데 얘가 2차식이야. 인수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x라고 생각하면 요것도 뭐라고 쓰면 돼? x. 요게 x면 x 그치?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게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해 보면 가로 안에 x 들어있고 뒤에 플러스 x 들어있고 빼기 1은 0. 요 식에다가 알파하고 베타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 요게 이해가 되니? 네. 맞아? 네. 요게 되면 요 식은 몇 차식인 거야? 2차지.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랑 베타를 대입해서 는 0이 맞다는 거는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네. 근데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모양은 알고 있죠. 네. 자, 이제 결론. 벌써 답 다 나온 거야. fx 더하기 x 빼기 1이란 이 방정식은 최고치 한계수는 모르니까 내가 a라고 쓰고 근이 알파와 베타인 방정식이니까 요렇게 생겼다고. 니네가 이거를 요렇게 옮겨 쓰는 걸 못해서 이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거야. 요 과정 이해돼? 네. 그럼 다 됐잖아. a만 구하면 됐는데 힌트 하나 더 있다니까. 그럼 x 대신 1 대입해봐봐. 1 대입하면 f1, 1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0, a 이렇게 되죠. 근데 f1이 아까 얼마라고 얘기했고 1. 그럼 최고치 한계수가 a. 따라서 fx 더하기 x 빼기 1이란 이 식은 이 식인 거라고. 따라서 이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요게 내가 원하는 식이었다. 자, 끝. 여기입니다. 여기. 요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써보시고 일단 저기 나와 있는 놈을 여기하고를 잘 일치시키는 모양이 생기도록 어려운 문제는 요걸 이제 일치시키는 그 작업이 조금 더 어려운 거이고 얘는 얘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정도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 같지만 조금 어렵다고 하는 672번을 풀어주는데 이 문제는 아마 자사고 정도면 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걸 알고 있는 바탕 그리고 기준이 요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같은 모양으로 들어있게. 그래야 한 번에 괄호 안에 있는 값수를 x라고 생각할 때 알파 베타를 x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가볼게요. 672번. 얘는 더 생긴 모습이 아주 이상해요. 모양은 비슷해. 그 구조 자체는 똑같은 문제인데 식이 어려운 거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자, 그러면 fx라는 식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알려졌다기보다 요 말을 어떻게도 줄 수 있는 거냐면 둘째 줄을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식 fx 이렇게 그냥 말해준 거야. 뒤엔 모르게 m하고 n은 모르는 거니까 어차피 그냥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식. 그러니까 이 식을 자꾸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식. 그러면 이런 힌트는 없겠지. 뭐 구하라고 줄 이유가 없으니까. 알려줬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이상한 거야. f 알파 제곱 요게 2베타. 그 다음 f 베타 제곱
요게 2 알파. 이제 그럼 fx 구해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까지 써놓을게. 똑같은 내용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까지는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두 가지 어려운 점. 첫 번째는 얘처럼 여기가 알파면 이쪽도 알파에 대한 식이 써 있어야 되는데 이미 베타라고 써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여기가 빨리 들어와. 알파하고 베타라고 써 있으면 이해가 쉬운데 요게 여기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 식을 조금 바꿔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식뿐만 아니라 얘는 제곱이 들어있는 건 하나 더 이용해요. 뭘 이용하냐면 이거 보세요. 여기가 알파 베타가 근이면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빼기 1은 0. 요것도 성립하는 거 맞지? 맞죠?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빼기 1는 0. 요것도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여기가 알파 쪽에 해당되는 문자니까 여기도 알파 쪽의 문자로 바꾸는 일과 여기가 알파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도 알파에 대한 식이 써 있어야 되는 거라면 여기가 알파 제곱이면 여기도 알파 제곱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써져야 그 알파 제곱 자체를 베타 제곱 자체를 x라고 그냥 똑같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하나 바꾸면 얘는 문자만 바꿔서 쓰면 되니까 노란 쪽을 보세요. f 알파 제곱 그러면 2에 베타 대신에 뭐라고 바꿀 수 있죠? 2 빼기 알파 맞아? 그럼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4가 되지?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좀 어려운 거지만 여기에서 마이너스 2 알파만 두고 얘를 이항을 시켰다고 치면 마이너스 2 알파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지. 그거예요. 여기가 알파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도 알파에 대한 문자뿐만 아니라 제곱식이 들어가게 바꿔야 모양이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라 여기서 마이너스 2알파라고 하는 놈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바꾼 사람은 이제 f 알파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뒤에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반복하지 마시고 그럼 f 베타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니?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까지 써진 거야. 그러면 이거 한쪽으로 이항했다고 치면 f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빼기 5는 0이라는 식과 f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5는 0 이렇게 이제 식이 되는데 그러면 이만큼을 내가 x로 잡으면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x 이렇게 써지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 식이 fx 더하기 x 빼기 5는 0 여기다가 알파 제곱 집어넣은 거랑 똑같고 베타 제곱 집어넣은 거랑 똑같고 뭐 이런 모양이죠. 여기 모양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쓸게요.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근인 거니까 fx 더하기 x 빼기 5는 0은 알파 제곱 그러니까 x 제곱의 개수가 1인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근으로 갖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니까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을 근으로 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방정식 만들기야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두분의 합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 두분의 곱 2차 방정식 만들기 하면 x 제곱 빼기 두분의 합 x 더하기 두분의 곱는 0 이렇게 쓰는 식의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알 수 있겠죠 이걸로.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게 4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6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그럼 두근의 곱에 해당되는 놈은 요만큼이니까 요거 제곱해서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이 6, 곱이 1인 2차식에 해당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마지막 결론 fx 더하기 x 빼기 5라는 식은 최고차항계수는 1이고 요거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붙이고 두근의 합 플러스 두근의 곱 요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결론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요게 사실은 fx였다. 그러면 m이 여기고 n이 요거니까 m 마이너스 7 n이 6 이제 이렇게 놓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요게 학교 시험에 제일 잘 나올 만한 정도. 요거 자사고나 좀 어려운 문제. 여기는 따라가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자기가 쭉 따라서 여기까지 끌고 가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정도는 뭐 이제 경희, 대광 뭐 이런 쪽에서 옛날에 냈던 문제인데 교과서에 아마 보면 어느 교과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렇게 제곱 들어있는 식. 근데 요게 제일 어려운 거고 조금 더 쉬운 거는 이렇게 된 거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f 알파가 베타 제곱이야. f 베타가 알파 제곱이야. 요건 좀 쉬워요. 왜 쉬운지 얘기해 줄게. 예를 들면 그냥 이 식을 이용한다고 치고 요건 이제 참고로 이 문제가 가장 까다롭다고. 여기에 이 자리에 제곱 들어있는 게 이 바깥에 제곱 들어있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아까 말했지만 제곱 들어있으면 이 식에다가 집어넣은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든가 베타 제곱 빼기 베타 플러스 1은 0이라든가 얘를 이용하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베타 제곱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베타 제곱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이 베타 대신에 뭐라고 쓰면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면 되니까 1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f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f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지는 식이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써지니까 결국 모양이 fx 더하기 x는 하고 최고차계수 만약 1이라면 모른다면 a라고 쓰고요. 알파 베타가 그린 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요거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식이 더 쉽죠. 2차를 1차로 낮추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쨌든 참고로 여기는 조금 더 쉬운 쪽이니까 보시고 두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셔야 돼. 그럼 또 673은 풀린겨? 네. 이건 왜 풀렸죠? 그냥 f 알파 빼기 1은 0, f 베타 빼기 1은 0이니까 fx 빼기 1은 하고서 그 식 딱 써서. 네. 그거는 잘했어요. 거의 근데 비슷해 이것도. 원칙 가져라. f 알파 그러면 알파에 대한 식, f 베타 그러면 베타에 대한 식. 그래야 방정식에 그 알파나 베타 대신에 x라고 바꿔서 집어넣었을 때 방정식 모양이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두 문제는 이렇게 할게요. 혹시 필요하면 뭐 캡처라도 해. 원하면 얘기해. 사진으로. 자, 지울게. 한 문제 4.8점짜리 하나 건졌어. 이거 풀 수 있다면. 자, 이제 두 번째 695번이요. 677 먼저. 응? 번호 순서대로 하실 네, 거예요. 내가 익스트로 번호 어떻게 찾아? 그러면 요렇게 시리즈? 아, 네. 요걸 먼저 시리즈로? 네. 677 677 677 677 678 679 터프 문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두 개나 있네. 679는 내가 안 풀어줬냐? 네. 자, 지금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단원 제목을 봐봐.
혈렉은 하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 혈렉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계수 조건이 나와 있다면 삐리리 켤레 형태를 다른 근으로 갖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아? 네. 오케이. 677 x제곱 빼기 4x. 근데 이제 여기 선생님 아까 문제 보다 보니까 어떤 한 문제가 계수의 유리수 조건이 없어. 아, 그 문제.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해설에는 갑자기 AB가 유리수이므로 이렇게 나와서 인쇄가 잘못됐다 그랬는데 모른 채로 푸는 식으로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지 그걸 좀 이따 가르쳐 줄게요. 요거 더하기 A는요. 요거의 한 근이 3 더하기 I 분의 B 마이너스 I. 줘도 꼭 이렇게 줘. 짜증나게. 그냥 뭐 몇 플러스 몇 I 주든가. 그죠? 어쨌든 한 근이 이렇게 돼. 그리고 두 실수 AB에 대하여 그 말을 읽고 계수가 실수입니다라고 말해 준 거다. 그럼 계수가 실수라면 얘 켤레가 근이 되겠죠. 근데 알아보기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놓고 시작하는 게 좋냐면 실수화를 먼저 하시라고. 그 분모 분자 얼마 곱해야 돼요? 3 마이너스 I. 그 분모 얼마 돼? 내가 곱한 거 그냥 이 정도. 3 플러스에다 3 마이너스 I 곱하면 얼마냐고. 10. 그냥 10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네. 잘 모르면 제곱 더하기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할 때도 실수가 되는 부분과 허수가 되는 부분을 따로 빨리빨리 한 줄로 해라. 두 줄 쓰지 말고. 그것도 5초 차이 날 거야. 그러면 3b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굳이 쓰자면 10분의 3b 빼기 1 하고 마이너스 10분의 b 플러스 3i 이런 식의 구조였던 거죠. 어쨌든 뭐 얘가 뭐 그렇게 편한 구조는 아니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랬을 때 a하고 b의 값을 구해보시오. 자, 그러면 이거 켤레근이 한 근이 되는 게 확실하니까 이제 10분의 3b 빼기 1 더하기 10분의 b 더하기 3의 i 요게 켤레근 형태라는 건 됐죠. 자, 이제 갑니다. 여기로부터 두 개의 근이 나왔다면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 여기 두 근의 합 얼마 나와? 4. 그럼 요거 두 근의 합 구해야 되니까요. 요거 죽죠. 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10분의 그러면 10분의 3b 마이너스 1 2배. 그지? 그럼 5분의 3b 마이너스 1 되니? 오케이. 그럼 3b 마이너스 1이 5, 4, 20이 되고 3b가 21이 되니까 b는 7 이렇게 하나 구하면 되는 거고요. 자, b가 7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근의 곱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두 근의 곱이 얼마야? a죠? 두 근의 곱. 근데 이렇게 놓고 하려니까 기분 나빠서 조금 더 정리할게요. b가 7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7 들어가면 20이니까 2 마이너스 7 들어가면 1 그죠? 그럼 2 마이너스 i 2 플러스 i 이렇게 놓고 이제 보면 되죠. 두 분의 곱은 5 됐어요? 끝? 네? 네. 여기가 좀 지저분하지만 b가 구해지고 나면 사실 요 놈이었던 건데 그럼 뭐 두 분의 곱합 이거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677 됐고요. 자, 678번 이제 식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678번) 실수 AB에 대하여 자, 방정식만 쳐다보지 말고 요 말부터 쳐다봐. 혈내근을 내가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본 설명입니다. 이거 됐고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요 놈의 한 근이 3 더하기 i다. 근데 실수란 말을 읽었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i. 야, 그러면 a와 b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네. a, b부터 구해버릴게. 나 문제 뒤에 뭐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a, b부터 구할게.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 두 분의 합이 6. a는 마이너스 6. 두 분의 곱이 b. 두 분의 곱은 10. 그래서 a하고 b는 정해졌음. 자, 하고 싶은 1은요.
이거 살짝 지우고요. 옆으로 갈게. 그 x제곱 빼기 bx 그 다음에 플러스 a 요렇게 이제 그 방정식이 써진 거. 요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 말이야. 순서대로 가면. 그러면 2알파 분의 베타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2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2.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문제 풀면 되는데. 야, 근데 이 정도라면 그냥 통분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더 풀어줄 의미가 있나요? 없죠. 통분 4알파 베타분의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그 분자에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곱셈 공식 변형. 됐죠? 그러니까 이게 터프라는 게 좀 이해 안 가죠? 그 다음 679번은 별표를 하나 치고 설명을 들어. 이제 이게 질문한 의도가 내가 이제 설명이 좀 돼야 되니까. 679번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더라고. 막 이제 모르겠다고 질문했어. 그래서 내가 막 풀이를 해서 두 줄, 세 줄 딱 쓰거든? 그러면 질문한 애가 알았어요. 허탈하죠? 그럴 거면 틀렸던 거 좀 검토 좀 하고 오면 질문 안 해야 되는 걸. 이제 하다가 딱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봐봐. 그러니까 자기가 풀 때는 안 보이던 게 풀려고 말을 하나 듣는 순간 그러네 그러면서 풀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자, 알파 제곱에 베타 켤레 플러스 그 다음에 알파 켤레에 베타 제곱.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니네가 할 수 있어요. 그럴 거야. 푼 사람은 알 겁니다.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임? 2,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임? 3, 이 정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베타 켤레 알파 켤레 때문에 고민하겠지만 잘 봐라. 개수가 이게 본 사실은 허근이야 실근이야? 보면 알 수 있니? 허근이야 실근이야? 허근, 어떻게 알아? 판별식. 당연히 판별식. 그러면 허근이지. 네. 그럼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켤레근이지. 네. 그러니까 결국 베타가 뭐에 해당되는 거니? 알파 켤레. 반대로 얘기하면 베타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베타 켤레죠. 그러니까 알파가 네. 베타 켤레랑 똑같죠. 네. 이게 이해돼? 네. 그럼 끝났잖아. 베타 켤레가 뭐라고? 알파, 알파잖아. 그 다음에 알파 켤레는 베타, 베타잖아. 그럼 이거 갖고 이거 못 구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개수가 실수로 돼 있는 게 이제 확인됐어. 유리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한 근이 뭐고 주어지는데 여기서 허근이란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둘이 켤레근일 거야. 그러니까 알파 있으면 알파 켤레인 거고 베타라고 썼으면 베타 켤레인 거죠. 그래서 요 관계입니다. 요 관계. 자, 그렇게 해서 요 세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서 보면 이해했겠지만 이렇게 시리즈로 질문할 만큼 그런 문제였나? 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럼 2단 번호가 뭐야 이제? 82번이 82, 84야? 네. 이거 갈게. 지워도 되죠? 늦었나? 영상에도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풀이가 짧은 건 내가 안 찍는데 풀이가 길면 내가 캡처를 해가지고 뭐 사진 올려놓고 할게요. 그러면 682와 684입니다. 682 그 다음에 684.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682부터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px 그 다음에 더하기 p제곱 빼기 더하기 19 요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요. 머릿속으로는 뭐가 스쳐가면 돼? 판별식이 음수예요. 응? 그냥 p야? p 제곱은 또 없어 남았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래요.
그러니까 판별식 조건이 머리에 떠올랐으면 됐고, 그 다음에 한허근의 허수 부분이 2랍니다. 그러면 양수 P는 얼마일까요? 사실은 판별식이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혹시 제한 범위가 있을까봐 판별식 생각해보면 4AC 이렇게 된 거죠. 그럼 P제곱 마이너스 4P 빼기 76. 뭐 이게 인수분해 되나요? 근데 여기서 2차 부등식을 푸는 건 사실은 범위가 아직 안 나간 상태예요. 2차 부등식 저 뒤에 있지 않나? 네. 별로 그럼 여기서는 이거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갈게요. 지금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2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한 근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치면, 또 하나를 베타라고 치면, 이 둘이 P, 양수 P라는 건 실수란 얘기죠? 이 말 자체가 실수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니? 허수는 양수 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수 음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실수야 이미. 그죠? 실수. 그럼 개수가 실수인 힌트가 되죠. 그럼 둘이 켤레근 형태가 될 테지. 그럼 아예 근을 써볼게요. 허수 부분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한 근이 A 더하기 2i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다른 허근은 어떻게 될까? A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합과 곱을 그대로 써볼게요. 두 근의 합이 얼마로 나올까요 이거? P. 두 근의 합은요? 2a. 그럼 두 근의 곱은요? P 더하기 19. 두 근의 곱은요? a제곱 더하기 4. 그죠? 네. 자, 그럼 이거 연립식 풀면 되는데 방향을 잘 한 번에 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것도 이제 문제 풀 때 어떡하지 고민할 텐데, 옛날에 배웠던 걸 기억 떠올려봐. 이거 몇 차식이야? 얘는? 2차. 그죠? 그러니까 1차식을 2차식 쪽에 대입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P 대신 2A를 집어넣을 거야? 아니면 A 대신에 2분의 1 P 집어넣을 거야? 이런 고민이 생길 거라고. 둘 다 되죠. 둘 다 됩니다. 근데 보통은 1차, 그러니까 여기에 2차가 살아있으니까 얘한테 그냥 2A라고 집어넣는, 그래서 A를 먼저 구하고 나서 P로 가는 이제 그 방법을 쓸게요. 요 2A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한쪽으로 넘기면 A제곱 빼기 2A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됩니다. 뭐 요 정도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A가 5가 되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데, A가 정해지면 P가 정해집니다. 근데 문제가 양수 P니까 누구 쓰면 되는 거야? 얘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걸로 끝. 판별식 여기서 필요가 없었네요. 2차 부등식 나오는 거 보고 나는 과감히 안 풀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요게 682번. 그 다음에 684번을 해볼게요. 요게 터프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안 어려웠을 건데 푼 사람 많지. 나이는 이 정도 풀었겠다. 그죠? 좋아요. 684번. 허수 Z가 존재라는 말하고 밑에 있는 정수 MN 이것도 읽었어야 돼. 다른 게 아니고 정수야. 그리고 나서 M 더하기 N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고, 힌트가 요거 하고요.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이 문제풀이랑 관계 없어도 한번 들어봐. 민정아 들어봐야 돼. 정수 MN이라고 돼 있지. 근데 그 정수 두 개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지. 지금 요 문제만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니네가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정수 뭐 MN이 있고 이렇게 M 플러스 안에 최소값을 구하라면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문제야. 어떻게 두 종류인지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이 정수 MN의 순서쌍이 몇 개 정해지는. 그래서 그 중에서 더한 거에 최소를 찾는 문제. 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M과 N 중에 하나는 상수로 딱 떨어져. 근데 나머지 문자가 부등식으로 나오는 거야. 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최소값은 얘 때문에 결정이 되는 그런 문제 두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유형일지는 잘 모르지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해서 허수 Z가 존재한다 그랬지. Z는 무슨 수라고? 그러면 얘가 마치 looks like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의 허수근이 대입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는 Z라는 이 허근은 이방정식의 한 근인 거죠. 맞아? 근데 mn이 이미 실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또 다른 근이 되는 거야. Z 켤레도 근이 되고 있다. 개수가 실수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말인지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Z 더하기 Z 켤레 결국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지. 그 놈이 8이니까 M 값은 정해진 거예요. 아, 이건 상수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두 번째 게 거의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 방정식에서 허근이 생긴다는 조건이 사용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요게 이제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말 때문에. 그러면 허근이라면 판별식이 음수. 그러면 m이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8x라고 생각하고 이제 판별식을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음수. n은 1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만약에 정수란 말이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그치? 16보다 큰 수야. 제일 작은 수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하죠. 그런데 정수. 그럼 16보다 큰데 제일 작은 정수. 그래야 더해서 최소값이니까. 얼마죠? 17이 되는 거죠. 최소 정수요. 따라서 m 플러스 n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하고 17만큼 더한 요게 최소값이. 만약에 서술형 쓸 거면 이렇게 쓰세요. m은 마이너스 8, n은 16보다 크다이므로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8 플러스 16보다 크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야 최소값이 생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건 이제 등호 조건처럼 실제 값을 쓴 거고 부등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쓰는 사람은 이렇게 써서 m 플러스 n은 8보다 크다. 따라서 최소 정수 9 이렇게 쓰는 게 답안. 자, 682, 84 두 문제 했습니다. 이해돼요? 네. 이것도 그럼 캡처해. 지울게요. 이거 뭐야? 현서가 지인데. 지우래? 아니야. 네. 박수치기네. 자, 그 다음이 그럼 어딘가요? 95, 99 이렇게 순서로 갈게. 생각. 내 건 아니지. 95번부터. 근데 지금 뭐 오답 정리하는 건 좋은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니네 그 진도 시간이 부족해져서 다른 반 시험 기간 대비 들어갈 때 니네들은 아직도 진도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놓치지 말고 가셔야 돼. 그만큼 지금 하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 니네. 오케이, 695번. 지금 보니까 x제곱 플러스 이제 개념상으로는 알아둘만한 얘기예요. 이거.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 근데 요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를 때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고 다른 하나는 음수고, 그럼 두 군의 곱이 음수고, 요게 동시에 떠오르면 돼. 문제 읽을 때 그냥 알파 베타 부호가 다르구나 이게 아니고 알파 베타 부호가 다르니까 하면서 곱이 음수야.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 2b가 음수야, b는 양수야. 이런 힌트를 얻어내면서 보란 말이야. 그렇죠? 자, 이럴 때 2차 방정식 x의 제곱 또 다른 2차 방정식이에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2b x 플러스 12b는요
요거의 근이 짜증나게 생겼어. 요렇게 한 근이고 요것도 한 근이고 그렇대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냐? 그러면 너무 간단한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다. 절대값을 붙여서 2차 방정식 문제를 내는 어떤 구조들은 음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과감하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음수라고 놓고 풀면 된다. 그리고 여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해 줬고요. 하나 양이고 하나 음인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말을 보고 어떤 것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알파 양수이고 베타 음수로 놓고 풀면 됩니다. 문자 알파 베타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놓으세요. 자, 문제 들어가죠. 자, 요 식으로부터 먼저 얻은 힌트.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 A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예요. 물론 B가 양수인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봐. 여기를 이렇게 놓고 여기를 쳐다보니까 어렵지. 근데 이렇게 놓고 쳐다보면 두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러면 이제 절대값 없이 보니까 문제가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시호가 좀씩 졸리고 있어요. 이거 풀었던 문제 못 풀었던 문제? 풀었어요. 그러면 졸아도 돼. 자, 그럼 갑니다. 그러면 요게 두 근이니까 알파 빼기 베타랑 마이너스 알파 베타랑 두 근의 합이 3a 더하기 2b 이런 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하고요. 두 근의 곱이 12, 2 이렇게 되죠. 자, 요거 가지고 알고 싶은 게 최종적으로 뭐야 이게? A하고 B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연립 개념으로 볼게요. 얘하고 연립 개념으로 볼게. 자, 그러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b 그랬죠? 요식 잘 보세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랬는데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b.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2b는 3a 더하기 2b. 그랬더니 2b가 죽죠.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a 요 식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잘 보면 알파하고 베타가 뭔가 식으로 그냥 표시가 되겠죠.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할 텐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이고 알파 빼기 베타가 3a예요.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2알파가 2a니까 알파가 a인 거죠. 만약에 빼버리면 알파 죽고 2베타가 마이너스 4a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2a랑 똑같은 거고. 어쨌든 관계는 다 찾아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식을 한번 쓸게요. 아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라고? 3a.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아까 마이너스 2b였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플러스 2b가 되겠죠. 이게 12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가 b는 이렇게 이제 지워지고요. 6a가 10이니까 a가 이제 얼마가 돼요?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a가 나왔으니까 이제 집어넣고 쓰면 되는데 뭐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됐고 a가 2면 b 넣어서 찾으면 돼. 여기서 다시 찾아야 되나? 어디 갔어? b도 죽는데? 여기 밑에 알파 베타가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알파 여기 a가 들어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네.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근데 아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b라고 했죠. 그럼 요거 마이너스 2 지워지면 b는 a의 제곱만큼 돼야 되니까 a가 2라면 b는 4가 되겠죠. a와 b는 구해집니다.
조금 식이 정리하기가 조금 불편한 듯한데 두 식을 다 써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면 한 근 그 알파랑 베타 이게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 있을 때 알파 베타를 그냥 부호 정해놓고 하시라고. 그런 문제 없어요. 그다음 다른 유형인가요? 699. 아하. 니네 이게 중학교 때 교육 과정에서 빠진 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써줄게. 사실 이 문제는 그 교육 과정에 요게 내용이 들어 있을 때는 너네들한테 질문에 해당될 정도의 그 문제가 아닌데, 그럼 하나 써줄게. 제목은 원과 비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중3 때 원 배웠지? 네. 그때 뭐 배웠냐? 원에 대해서 배울 때 원과 각도 관련한 거 배웠지? 네. 또 하나 뭐 배웠죠? 원과 거기 들어있는 것들의 길이 관계 같은 거, 뭐 중심각과 그 원주 그 비례한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원래 세 번째 단원이 있었어. 그 세 번째 단원이 원과 비례 관계라는 제목이야. 그걸 하나 써줄게요. 그냥 외워 이거는. 자, 원 안에 선이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지나간다. 요 점이 A고, 요 점이 B고, 요 점이 C고, 요 점이 D다. 요 만나는 교점을 P라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글씨로 기억하는 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요걸 내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교차한 선이 두 개가 지나가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항상 같다. 하나만 더요. 이건 문제 나오지도 않겠지만 안에서 교차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선이 이렇게 나갈 때 요 점이 바깥에 P점이 있는 경우죠. 여기가 A고 요게 B, 요게 C고 요게 D. 요럴 때도 관계식은 PA 곱하기 PB와 PC 곱하기 PD는 동일하다. 그림으로 그리면 요 길이 곱하기 전체 이 길이하고 요 길이 곱하기 전체 요 길이의 곱은 같다. 그때 니네 시험 문제로 나온 건 여기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요거 정리해 두시고 그냥 도형 성질이야.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냥 알고 있으면 유리한. 그러면 그 문제 질문을 쓸게요. 특히나 702번 여기 미리 나왔으니까 702번 별표 해두시고 문제 풀어라. 이거 이미 학교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내는 문제야. 경희에서도 냈었고 중화 쪽에서도 냈었나 아마 문제. 그러면 올해는 회원 차례 아니야? 쌤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야. 아니 오히려 돼요죠 좋은 돼요. 오히려 좋은 거죠. 아니 돼요죠. 아이씨. 아니 그 내가 한 번도 안 봤는데 시험 문제서 보면 답답하지만 여기 여기 봤는데 그럼 땡큐지. 이런 그럼 땡큐죠. 배운 거에서만 나왔어. 자, 어쨌든 699, 700, 702여서 세 문제나 냈어요. 문제 물어봤어요. 701번은 또 질문이 없는데? 네, 701번은 풀만했어요. 진짜? 이것도 놨던 문제고. 그럼 일단 세 개 할게요. 699번. 이제는 요거를 몰라서 못 풀었다고 생각하면 요걸 알고 있는 사람은 풀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 하진이가 무슨 BTS 공연 보듯이 나를 쳐다보여가지고 부담되는데? 아니야? 자, 할게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1인 원이 있는데 여기 중심이고요. 여기 11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A고 B라고 할 때 하나가 지름인 걸로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교차를 시킵니다.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데 여기가 8이라고 알려져 있고 여기가 12라고 알려진 거예요. 자, 그럴 때 OP와 그 다음에 BP 요 길이 두 개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만들어서 써라. 2차 방정식 만들기 문제도 자주 나오는 주제이긴 합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여기를 x라고 듣게요. 그럼 요 길이 얼마인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11 맞아요? 네. 끝. 자, 그럼 니네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관계는 11 더하기 x하고 11 빼기 x를 곱하면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8 곱하기 12하고 똑같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121 빼기 x제곱은 96이 되니까 x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21에 4, 25? 그럼 x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것임? 5. 자, 그럼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6. 자, 여기가 요점 위치가 P예요. 자, 이제 써볼게. 이제 다 됐어. 여기 5고 5P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5가 되는 거고. BP 길이는요? 6. 그럼 5하고 6을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바로 그냥 불러쓸까요? x제곱 마이너스 11 x 더하기 30 됐죠? 온가비를 지울게. 그 다음 700. 700은 니네가,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중요한 게 그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중에 도형 끼고 나오는 거 있잖아. 걔네들 도형 성질을 하여튼 그냥 나오는 대로 계속 하나씩 배워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700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원이가 하나 있는데 반원이야. 그리고 A, B가 이제 이렇게 지름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반원 그 위에 호 위에 점 P가 하나 있대요. 대충 여기쯤 있나 봐. 그리고 P에서 A, B에 내린 수선. 그래서 이렇게 수선 내요. 읽을 때도 얘들아 그림만 쫙 쳐다보지 말고 문제하고 그림하고 한 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리느냐고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순서대로 읽어야 더 잘 들어와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H. 이때 pH 길이가 4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10이에요. 그때 AH의 길이와 그 다음에 BH 길이. 요거를 두 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써라. 자, AH니까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BH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중심 잡을 수 있죠. 네. 그럼 요 길이는 일단 얼마예요? 5.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원이 나와 있는 도형에서 항상 보조선 개념이 이제 필요한데 가장 많이 하는 보조선 작업은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랑 연결하는 선은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살짝 줄여주면 중심과 원 위의 점은 기본적으로 연결하는 보조선이 필요한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접하거나 뭐 내접하거나 이렇게 바깥에 접해 있는 거 있지, 또는 접선이 그려지든가 그런 것도 접점이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냥 기본적인 그 얘기는 해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아무것도 없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중심과 원 위에는 어떤 점을 연결하는 이런 선들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면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려졌어요가 아니라 그려놓고 시작해도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 그냥 말할 수 있니? 됐네. 여기 얼마고요? 3. 그럼 여기는요? 2. 그러면 AH 얼마고? 8. BH는 얼마고? 네, 이거 갖고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테니까, 그렇지? 어? 완전 제곱식이야? 아니네? 완전 제곱식 아니네? 오케이. 다음 702번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702번 별표 손하라고 했지? 네. 오케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는 0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데 여기 베타가 아예 크다고 명시를 해줬습니다.
이때 AB 길이가 알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한 도형이 있어서 여기가 C 여기가 베타 그리고 요 안에다가 그 정사각형이 하나 내접되게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의외로 간단하니까 잘 들어요. 정사각형이라는 건 이 길이가 동일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두 근으로 합니다. 그런 방정식이가 4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요. 호수봐. 지훈이 이 문제 풀어보지 않았어? 방학 때 내신 특강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있죠? 기출 문제 얘기한 거 그거 얘기한 거야. 자, 할게. 핵심부터 얘기할게. 이렇게 어떤 도형 안에다가 다른 도형을 그리고 뭐 직사각형이든지 뭐든지 그릴 때 요 관계를 항상 인식을 하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용은 다 알아 얘들아 니네가. 이게 이제 평행한 선으로 그어져 있으면 요거랑 요거랑 무슨 관계? 닮은 관계.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 또는 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이 닮은 비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문제 들어갈게. 여기에 들어있는 이 직각삼각형과 여기에 들어있는 이 제일 큰 직각삼각형과 여기에 들어있는 직각삼각형은 모두 닮았다. 닮았다는 얘기는 길이의 비율이 일정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제 알파라고 돼 있고.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겠죠? 여기를 x라고 두고 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이 몇 대 몇? 알파 대 베타.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알파 대 베타. 그러면 여기가 x라고 치면 요 길이가 뭘로 표시가 되냐면 여기 x고요. 그럼 여기는 x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알파 빼기 x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알파 대 베타인 것처럼 얘랑 얘도 알파 대 베타인 거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x하고 x 요 비율이 알파 대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제 비율은 쓸 거야. 정사각형 둘레 길이가 얼마죠? 요 자체로 4x. 넓이는 x제곱. 그러니까 요걸 두 근으로 하니까 x에 대한 정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x는 알파 x 이렇게 되죠. 아이고 우리 하진이 거의 다 됐어. 1분. 야 1분이면 시험 볼 때 한 문제 풀어 못 풀어? 풀어줘. 한 문제 풀어요. 이항시키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고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4.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고? 2. 자, 이제 집어넣고 쓰죠. 여기가 알파 베타가 2가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 되니까? 4x가 2니까 x는 2분의 1로 구해지. 그럼 x가 2분의 1이니까 둘레 길이는 2가 되는 거고요. 넓이는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랑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9x 더하기 2분의 1는 0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준 거는 분수 없애라는 얘기야. 그냥 4를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4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나요? 네. 어렵나? 괜찮죠? 괜찮죠? 닮음 생각하면 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 그 비율이 여기 반개씩 쓰는 거.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진행합시다.